8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장치까지 좀 배웠죠. 우리가 CPU를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어장치,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까지.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보조기억장치, 그 다음에 뭐 기타, 버스라든지 인터럽트, 병렬 컴퓨터를 살펴볼 텐데, 이 책에서도 이제 기존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 저장 장치라고 하고 있는 하드디스크 말고 CD-ROM, CD라든지 요즘 블루레이 CD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없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기능이 들어가 있는 SSD 메모리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NAND 플래시 메모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도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 장치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우리가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있고, 이제 주기억 장치, D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CPU에 있는 SRAM 구조의 레지스타들, 캐시 메모리, 그다음에 레지스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새로 이제 요즘 이제 모바일,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카메라 사진을 찍으면 저장되는 공간, 이게 다 이제 SSD 메모리인데, 이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블락 형태로 들어가 있는 NAND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 기억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전자제품들이 지능화가 되고 소형화가 되고 하면서 뭐 기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뭐 알고리즘을 넣든지 하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학습 데이터를 가진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기억 장치가 있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D램이나 SRAM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플래시 메모리가 장착된 NAND 구조의 요 기억장치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래시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USB가 이제 플래시 메모리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요게 우리가 롬에 변형된 형태라 그랬죠? EEPROM이라는 거, Electrically Erased and Programmable한 롬이죠. 사실은 리드 온리 메모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 가지고 다 저장을 하고 삭제도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게 이론적으로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한대로 알고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유한한 형태이기 때문에 롬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이 플래시 메모리는 사실은 이제 1984년에 도시바 일본의 유명한 전자제품 개발 회사죠. 반도체도 만들고 마소오카 후지오라는 사람이 처음 개발을 했어요. 84년에 EEPROM 계열로 만들었고, 얘는 EEPROM과는 다르게 블락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블락. 우리가 뭐 하나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블락으로, 그 전에 EEPROM 그전 버전에서는 비트 단위로 랜덤 액세스로 하지만 플래시 메모리가 되면서 블락 단위로 상당히 속도를 개선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격을 좀 많이 저렴하게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휘발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플래시 메모리 저장하면 뭐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휘발성이 아니에요. 또 고체 상태라서
고체 상태의 저장 매체. 이따가 보면 이제 MOSTR이라는 이제 트랜지스터를 쓰는데, 얘가 이제 열에 상당히 강해요. 충격에도 강하고. 심지어 이제 압력이나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 갖고 물에 끓여볼 학생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끓는 물에도 완전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상당히 성능을 보장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메모리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휴대전화, 여러분들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가 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거 이제 좀 큰 건데 소형화된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HDD보다 충격이 강하죠, 더. 그 다음에 D램보다 SRAM이나 레지스타보다는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보조 저장 장치 대용으로도 SSD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 플래시 메모리의 블락 단위로 개발이 되고 있고, 다양한 앞으로 나올 전자제품에서 많은 용도로 쓸 거다 해서 이제 많이 개발을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NOR하고 NAND. 이 이름은 이제 우리가 논리 회로를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 게이트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거는 이제 NAND는 수직적으로 구현을 했고, NOR 게이트를 이용해서 특성을 갖게끔 한 게 이제 수평적으로 구분한 플래시 메모리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NOR은 모든 입력 신호가 1일 전기가 들어올 때만 전기가 안 들어올 때만 1이고, 그렇죠? 하나라도 전기가 들어오면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가 없으면 1로 하는 이제 그러한 동작으로 주로 그런 원리를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설계하는 거고, NAND는 이제 둘 다 신호가 들어올 때만 신호 안 들어오게끔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수직적인 구조가 가능한 거고, NOR은 수평적인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NAND 방법을 많이 써요. 이따가 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NAND를 NAND라 그러죠. 읽을 때 NAND인데 NAND. 그러니까 버티칼이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해서 버티칼 낸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둘 다 MOSTR 요 가운데다가 적어놨죠. 메탈 옥시드 세마이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좀 이제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냥 트랜지스터인데 금속으로 산화막을 입힌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따가 보면 이제 구조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셀이라는 기본적인 단위로 이제 저장을 하는데 비트를 0 아니면 1을 그게 저장되는 단계의 기본적인 원리가 NAND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 신호가 있을 때 0이고 하나라도 이제 1이거나 0이면 1로 되는 1을 저장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MOSTR이라는 걸 쓴다는 거 두 개 다. 그래서 셀이 이제 하나의 셀을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사각형 여러분들이 셀이라고 하는 거 배열 생각하면 돼. 2차원 배열 안에 셀 각각이 셀인데 그 안에 이제 0 아니면 1이 저장이 되고 NAND 원리를 저장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수직적인 구조를 이제 요즘 많이 써요. 이제 자료를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것보다 하드웨어 구조상. 그래서 NOR 플래시 같은 경우는 또 두 개의 게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요즘 이제 NAND,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쓰고, 이게 멀티레벨 셀이라 그래서 다양한 수직적인 구조의 단이라고 하는 단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많이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 기술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AND 플래시가 SSD 주로 서버 쪽에 핵심 부품이고 소형화된 게 스마트폰, 전자제품, 특히 이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소형화가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속도보다 그래서 이제 NAND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쓴다. 즉 메탈 옥시드 세마이컨덕터 MOSFET 구조의 수직적인 구조를 따르면서 버티컬 형태로 여러 개의 단을 멀티레벨 셀로 이루어져서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게 이제 NAND, 요즘 나오는 NAND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NOR과 NAND가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구조적인 차이점은 수직이냐 수평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수평인 경우 구조적으로 그 게이트가 이게 그 연과율을 바꿔주기 위한 게이트가 하나 더 필요해서 이게 그 공간 효율적에서 좀 공간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NAND 구조가 많이 쓰이는 거고, 얘를 또 수직적인 구조에다가 층을 쌓으면서 또 동시에 여러 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요즘 이제 기술이에요. 하지만 NOR은 이제 읽기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죠. 읽기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얘가 용량적인 측면에서 지금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NAND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의 NAND 플래시 구조가 많이 쓰고, 읽기 속도가 NOR 구조보다 다소 느리지만 용량적인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쓰기 속도가 빠르고, 별도로 세리스 주소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게이트가 하나라서 하나씩 이제 저장하면 되고, 얘가 이제 그 좁은 면적의 많은 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의 반도체 구조 안에. 그래서 소형화, 그다음에 대용량화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SSD 핵심 부품이면서 스마트폰, 전자제품. 특히 앞으로 그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떤 학습 데이터의 저장 공간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거죠. 메모리가. 그래서 미래의 어떠한 그 기억 장치의 대안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랜드 플래시 메모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D램과 다른 점은 뭐냐면 요 한 가지밖에 다른 점이 없어요. 요 스위칭 트랜지스터 아까 MOS, TFT, 메탈 옥시드 그 세마이 컨덕터 있죠. 요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느냐, 반도체 구조 안에 별도로 돼 있느냐, 뭐 이런 차이점인데, 그 D램 같은 경우 우리가 그 휘발성이죠, 휘발성. 그래서 D램 같은 경우 요게 그 스위칭 TR 구조가 밖에 있어서 D램의 어떤 구조적인 것보다 이제 낸드 플래시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더 많이 이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속도는 좀 다소 느리죠, 그렇죠? 여기서 D램보다 느리긴 하지만 요 MOS-TR 구조의 금속 산화막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를 그 안에다 넣어서 그 얘가 안에 플로팅 게이트라고 하는 전압을 바꿔주는 연과일일 때 그 집적도를 향상시켜서 D램에 비해서 속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장점이 집적도, 좁은 공간 안에 더 많이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최대 장점이에요, D램보다. 그래서 우리가 D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메인 메모리의 구조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휘발성이다.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다. 집적도는 떨어지지만 낸드 플래시에 비해서 동작 속도는 빨라서 현재 그 CPU의 메인 메모리는 D램 구조로 가는 거고, 우리가 소형화, 그다음에 집적도, 그다음에 동작 속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경우 있죠. 뭐 사진을 뭐 해상도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거, 속도보다. 컴퓨터는 이제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D램을 쓰는 거고, 핸드폰 같은 경우 속도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통신 속도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었을 때 여러분들 뭐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더 많은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로 가는 거예요. D램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죠, 이게 신문에 나왔었던 자료예요. 그 전자신문에 그 삼성에서 160단 이상의 초고적층의 낸드를 양산한다. 뭐 이런 설비 구조로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지금 그 7세대 V낸드. 그래서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160단이다 하면 이게 V낸드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160개의 전압의 차이를 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해서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낸드는 NAND이고 주로 이제 버티컬 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업계 최고 저층수 7세대 V낸드. 이게 V낸드, V라는 게 버티컬이라는 거예요. 버티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OR 구조가 아니라 NAND의 버티컬, 플로팅 게이트를 하나만 쓰는 거.
그죠? 그래서 전압을 바꿀 때, 0과 1을 바꿀 때 게이트 하나만 통과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집적도가 높은 거죠. V낸드가 그 NOR 구조보다.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심지어 수평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수직적인 구조에서 층을 쌓으면서 전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또 더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이제 간섭을 적게 하면서 이게 이제 최근 또 많이 그 반도체 산업에서 서로 앞다퉈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 기사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고 그 신문 기사상에서 나오는 또는 이제 그 뉴스 있죠,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IT 관련 해당되는 용어라든지 그 기자가 그 작성하는 그 기사 내용 정도는 그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교양적 IT, ICT의 그 어떤 이해랄까요? 능력이랄까? 이런 걸 좀 늘 갖추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나 용어가 또는 지식이 나오면 그 관심을 가지고 늘 들여다보고 모르면 또 찾아서 또 이제 이해하고 요즘 이제 뭐 그 하도 기술이 새로운 거 많이 나와서 따라잡기 힘들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다가 이해를 해야지만 기술의 트렌드, 어떤 흐름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D램, S램, 레지스타 뭐 이거는 이제 벌써 기술이 다 이제 이미 다 이제 고착화가 된 거고 이제 V랜드의 싸움인데 지금 반도체가 그다음에 이제 지능형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NAND 기술이에요. 플래시 메모리. 그래서 요게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에 있는 반도체 팹이라는 게 이제 뭐 공장, 또 팩토리죠. 뭐 이런 얘기고. 그 오른쪽에 보면 160단 이상 그 7세대, 뭐 1세대부터 7세대까지 쭉 있겠죠. 이제 요 160단 누가 많이 쌓느냐? 누가 많이 저장하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주어진 공간 안에 누가 많이 저장할 수 있느냐, 누가 빨리 읽고 쓰게 할 수 있냐가 기술의 초점이에요. 요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래서 그 흐름만 보면 돼요. 삼성전자보다 동일한 속도에 조그마한 공간에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세대가 되고, 뭐 9세대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나라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중국의 128단이 가장 이제 최신 건데 그것보다 160단이니까 이제 또 많이 향상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일본을 벌써 앞질렀고 이제 중국이 지금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이제 담당하는 역할이 상당히 기여하는 역할이 크죠. 반도체 산업에서는 전 세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가장 이제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60단 이상의 7세대 V낸드를 개발을 했고요. 기술을. 얘가 또 더블 스택 구조로 해서 160단을 두 개 쌓아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기술까지 지금 이제 개발을 했고, 업계 최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128단이었지만 160단.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 안에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드디어 개발을 했다. 그렇죠? 뭐 아직 이제 개발 단계고 이제 양산 계획은 이제 아직 있죠.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또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우리나라는 이제 128단을 작년에 벌써 개발을 했고요. 이게 이제 또 안에 이제 내부적인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NAND와 NOR. 기본적인 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NAND는 이제 플로팅 게이트가 하나, NOR은 플로팅 게이트가 두 개. NAND는 수직, NOR은 수평. 그래서 셀 사이즈가 작아요. 하나가. 그래서 더 많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EF다 그러면 2는 4F 제곱이고 얘는 2호 10F 제곱이다. 뭐 이렇게 했죠. F라는 게 기본적인 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왼쪽 아래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요 층을 쌓아놓은 게 V낸드 3D 구조로 보여준 거고요. 아파트에 층 올라가듯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플로팅 게이트 하나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플로팅 게이트가 이제
이제 수평적인 구조를 하게 되면 그 셀 사이 간섭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게이트를 하나 더 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NOR 구조는 지금 거의 뭐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PSI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MOS 트랜지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직 구조가 지금 이제 대세고요. 이제 요게 이제 3D 구조로 아까 그 더블 이제 그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요 기술이 상당히 지금 그 최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저장 용량을 늘리기 위한 게 핵심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회사가 만든 것보다 똑같은 용량이면 속도가 빨라야 되고 똑같은 속도다 그러면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국가가 회사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층 이제 쌓는 거 요게 이제 그 셀 사이 간섭을 없애면서 적층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핵심적인 경쟁력이에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드디어 7세대 V낸드를 160단 이상 쌓는 걸 개발을 했고, 요게 이제 수요가 엄청나죠? 작년 2019년 한 해만 보더라도 요 낸드 플래시 시장 128단짜리 요게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디지털 카메라도 들어가고 뭐 이제 뭐 청소기에도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가전제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3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뭐 3개, 4개 제품이 다 삼성 낸드 플래시 시장 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우리 이제 그 경기도 이천에 있는 거 또 이제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72단짜리 그 전에 이제 상용화 됐었던 거고요. 왼쪽 위에 있는 거 SRAM과 DRAM이 이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진에서 보여준 거고 그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은 우리 2017년도 자료인데요. DRAM 그러니까 그 CPU와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메모리가 여전히 삼성이 거의 40%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SK 하이닉스 전 세계 시장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60-70%를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메모리 D램은 삼성 아니면 SK 하이닉스 거다. 전 세계 수출하는 거. 이건 대단한 기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요 낸드 플래시 D램 말고 스마트폰 뭐 이런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거 디지털 카메라. 요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아직 기술을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요 도시바에서 원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시 메모리를 처음 개발한 데가 도시바. 도시바를 따라잡았다는 게 엄청난 우리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다. 그죠? 이제 웨스턴 디지털. 아직은 중국이 이제 없지만 이제 계속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빼가면서까지 지금 혈안이 돼 있긴 한데 이 반도체 기술이 핵심적인 기술이 이게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고 삼성전자에도 원천 기술을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벌써 160단이 이제 벌써 양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내년도 거 벌써 기술을 벌써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늘 어떠한 기업이 자기네 거 쫓아오면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제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나중에 출시하고 있는 뭐 그런 경향이 되는 거죠. 이게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의 어떤 구조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반도체다 그러면 동일한 공간 안에 누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양이다 그러면 누가 빨리 읽고 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안에 복잡한 구조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플래시 메모리와 요 D램, SRAM, 레지스타 이런 기억 장치들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
그 다음에 트렌드, 요즘에 이제 경향,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기사의 정도는 요 반도체는 SRAM, DRAM, 낸드 플래시, 지능형 반도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좀 공부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